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시점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연기가 되면서 다시 엄습해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백신 교차 접종도 본격 시작이 돼서 백신 접종을 두고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동인천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규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 들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 대유행이 또다시 찾아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의 이 코로나 상황 좀 자세히 좀 먼저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 코로나가 진단되고 파동이 시작된 게 이제 작년부터죠. 작년 3월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양병원이라든가 한 종교 집단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돼서 한번 커다랗게 1차 파동이 왔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2차, 3차 파동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요거를 지금 국내 통계를 통해서 우리 상황을 지켜보면 크게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지금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한 70%, 80%를 차지하는 추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타나는 이제 추세가 물론 이제 대유행에 대한 것이 물론 요번에도 이제 1,000명이 넘고 그래서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추산하기로는 예방접종이 안 이루어진 세대를 중심으로 물론 이제 밖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뭐 소리 없는 전파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파급이 되는 효과가 있고 지금 요새는 그런 어떤 특정한 원인보다는 아주 국내에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이제 감염이 발생하는 그런 단계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 그리고 유럽 같은 데서도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충분한 예방 접종이 돼서 마스크를 벗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거기서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또 변수가 생겨서 나오고 있지만 하여튼 크게 보면 미국을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예방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주는 거의 환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예방접종이 안 이루어진 데서는 그거의 한 몇 배 이상의 지금 발생되는 게 국내에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이 된 사람이냐 안 된 사람이냐를 추세를 어떤 그 파급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아직 그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이제 약간 50대까지 그런 분들이 지금 좀 많은 그 감염원으로 또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근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이유들 중에 주요 이유를 꼽으라면은 이제 바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 그렇죠. 변이 바이러스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 뭐 그렇죠. 알파 변이, 델타 변이, 뭐 델타 변이 플러스 참 이 헷갈리고 들을수록 좀 어려운데 각각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좀 말이 좀 낯설으실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시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 이걸 보시면 그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예전에도 그림을 잠깐 이제 전달해 드린 것처럼 코로나라는 게 왕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왕관 맞습니다. 형태로 그 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머리에 왕관을 쓸 때 이 안에 왕관 쓰는데 안에 머리카락이 있고 두피 안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 것처럼 안에 내부 조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염기 서열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염기 서열 중에서 어떻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걸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전달하는 그 안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얘도 자꾸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건데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영국에서 이거 이제 이름을 원래 과학자들은 뭐 B의 17, 뭐 1, 13, 351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좀 복잡하다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알파, 베타, 뭐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때그때 발생될 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게 이제 알파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 그때 한참 많이 발생될 때 그것을 베타형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최근에 또 문제되는 게 일본과 브라질에서 나온 게 P1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예. 또 인도에서 발생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델타형 네. 바이러스인데, 이건 지금도 계속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파형이 주로 발견됐는데 최근에 델타형이 발견되고 있고, 지금도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브라질이나 이런 그 남미, 인도, 특히 인도가 진짜 굉장히 좀 심각한데요. 예.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게 알파부터 카파까지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그 모양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규래 교수님, 네.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통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그 증상이나 통증의 정도보다 더 심한 통증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비슷한 건가요? 그거는 사실 바이러스의 성질상 크게 그 차이는 없는데, 예.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막는 작용을 하니까 얘네들은 거기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모양을 바꿔서 빨리 사람에게 침투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는 게 이런 변이형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징이 뭐냐면 그 병이 생겼을 때 심각하게 중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 그것보다는 더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그 남들에게 전파력이 좀 빠른 형태로 바꿔지면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합병증이 조금 더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큰 차이는 없는데 남에게 빨리 옮기는 그런 속도의 개념이 좀 변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그 코로나 백신으로는 과연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잡아질 수 있나, 또 얼마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나, 이게 또 제일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 그렇죠. 백신을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이건 너무 암담한 거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국내에서 이제 언론사에서 이름을 붙인 게 돌파 감염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예. 사실은 어떤 백신도 100%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이 개발이 됐을 때 그것이 이제 한 2만 명, 3만 명 정도의 이제 1상, 2상 해서 이제 3상 정도의 연구가 되면 보통 높은 게 90%, 그래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이제 77%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방주사를 100명에게 놓는다고 하더라도 95%면 5% 정도는 감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95%가 효과가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를 최근에 나온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mRNA라고 이제 워낙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 단백질을 만드는 이게 M이라는 게 이제 메신저라는 뜻으로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그 단백질 초기에 작용되는 게 이제 mRNA입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백신이 파이자 백신과 마더나 백신이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일반적인 원래 바이러스는 약 94%, 95%를 잡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얘기 드린 이제 알파형, 베타형 그런 걸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사실은 여태까지 기존에 나왔던 모든 백신 자체가 영국형인 그 알파형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그 다음에 1351이라고 부르는 이제 베타형부터는 효과가 한 60% 이렇게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브라질에서 나왔던 거는 외려 아스트라제네카 거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모더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연구가 더 돼야 되고, 얀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항체가 잘 형성이 안 된다는 등 굉장히 좀 효과가 좀 약간 다소 떨어져 있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는 이제 학자들이 얘기가 되는 것은 현재 이제 2차 접종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혹시는 추가적인 접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예. 바로 어제 오늘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 아마 좀 이게 많이 소개가 됐던 러시아 백신인데 예.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그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보다 그런 합병증은 조금 덜 유발하면서 예. 효과는 외려 지금 파이저나 모더나보다 외려 비슷하거나 높다는 조사가 최근에 또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주사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mRNA 관련된 주사제로 독일의 그 튜빙겐 대학에서 연구했던 게 있는데 예. 그것도 굉장히 기대를 모았지만 안타깝게도 한 40%대로 효과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거는 실온에서도 보관할 수 있는 거라서요.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서 굉장히 지금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물론 국내를 포함해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이제 청취자께서는 좀 이해하시고 국내에서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 봄이지만 이제 계속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야기인데 한국이 유독 델타 변이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유독 그 한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고 뭐 또 약한 이유가 정말 있는 건가요, 교수님? 그것보다는 아마 델타형이 네. 지금 나온 것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잘 감염이 되는 걸로 돼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낮아졌던 게 지금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의 그 감염원에 대한 것을 더 눈여겨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국내에서 그 지난 5일부터 1차와 2차에 그 서로 다른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그 교차 접종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그 교차 접종을 시행 중인 해외에서는 접종 후에 중대한 이상 반응 사례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긴 했던데 혹시 해외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 연구 같은 거 한 뭐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주로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구들이 돼 있는데요. 예. 올해 5월 달에 이제 유럽에서 유명한 의학 잡지 중에 이제 란셋이라고 하는 잡지에 네. 스페인에서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60세 이하 정도 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실험을 했던 게 1차는 파이자 접종을 해드리고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한 뒤에 약 98.4%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발표된 예가 있고요. 예.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에서 20대 성인을 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거꾸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마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파이자 접종을 한 뒤에 약 2주 뒤에 보통 파이자를 2번 맞았을 때보다 약 한 4배 가까이의 그 상승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 이제 8월 말에 이제 1차적인 실험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의 스푸트니크를 맞춘 뒤에 예. 약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가 아마 8월 말에 또 이제 나올 것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실험적인 근거 자료는 계속 속속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차 접종이 하나의 백신만 맞았을 때보다 확실히 더 효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바이러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단백질을 맞기 위해서 우주선이 그 달 착륙선에 이렇게 달에 착륙하는 것처럼 예. 그 바이러스가 몸에 이렇게 붙는, 그러니까 세포에 붙는 작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단계별로 이걸 서로 다른 거를 하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돼가지고 이런 실험이 나왔는데 예. 어떻게 보면 한 가지만 놓고 했을 때보다 외려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는 뭐 그냥 예측은 할 수 있겠죠. 네. 앞서 그 우리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에 따라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만
새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의 적용,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규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완화된 거리두기를 얘기할 때 이제 전문가 단체들은 굉장히 우려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마스크를 벗었다가 다시 또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 지금 뭐 요번에 이제 뭐 어느 백화점 또 어느 지역 또 뭐 식당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것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또 거꾸로 강화가 되는 조치를 아마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호주 얘기하고 캐나다 얘기를 드리면, 그쪽에서는 얼마 전까지는 2,000명, 3,000명대가 나왔는데, 락다운이라고 그래서 호주는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옛날에 우리 대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가 요새 나오는 숫자가 50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국내가 해외에서 돌아가는 상황과 조금 반대되는 정책을 했던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듯합니다. 참 우리가 제일 또 궁금한 부분은 마스크를 평생 이거 뭐 못 벗는 건가? 또 변이가 계속 나오면은 이거 뭐 아예 마스크를 뭐 달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거거든요.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은 언제쯤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끝으로 좀 우리 교수님 좀 짚어주시죠. 사실 그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 6,000명들이 콘서트를 시켜가지고 몇 명이 환자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도 하면서 저는 이제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그 실내 체육관에서 응원을 하는 그 야구장에 계셨던 분들을 보면서 그럼 저거 후에는 얼마나 확진자가 나올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봤는데 예전에 작년에 여름에도 국내 어떤 학회에서 이제 의사들의 모임인 한 900명 정도가 막 그때 한참 들끓고 있을 때 그 이후에 엄청나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모든 경우에서는 마스크를 썼을 때 결국은 거의 확진되는 케이스는 없었던 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마스크는 일단은 써야 되는데 제가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예방주사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할 거라고 먼저 보고요. 전체 인구의 한 50에서 60% 이상의 이제 그 저희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게 우선 1차 목표일 거고, 그리고 이런 변이 바이러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알파, 베타, 감마, 뭐 요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변이가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고 앞으로도 등장할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제3회 접종에 대한 것이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정책의 보완이 되면서 그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실은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이 결정할 내용이긴 하지만 이 과학은 과학으로 보는 좀 그런 견해가 있으면서 모든 정책 위반이나 사회적인 그런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교수님, 이거 하나 좀 더 여쭤봐도 됩니까? 네네. 그 며칠 후에 13일부터는 그 서울과 경기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자율 접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접종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정책적인 얘기인데 그걸 제 개인 입장으로 얘기 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규래 교수님께서 정책에 좀 같이 관여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도 현재 감염내과 의사를 중심으로 지금 사실 국회에 계신 저희 이제 후배 되시는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네트워킹이 있어서 쉽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도 하여튼 국민들이 지금 너무 곤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이규래 교수님 그때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받으셨다고 그때 말씀하셨었죠? 예, 저는 이제 2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2차까지 아제로 다 맞으신 겁니까? 네네, 2차 맞고 지금도 아마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그
혈전증이나 그런 비슷한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2차 접종까지 맞으셨더라도 똑같이 그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기 때문에 네, 저도 그래서 마스크는 항상 쓰고 다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셔야 됩니다. 이규래 교수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또 지켜주지 않습니까?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동인청 길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